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를 일본이 약탈하고 침략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주며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도 몇몇 지식인들을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곤 하죠. 그들은 일제감정기 직전의 조선은 부정부패에 찌들어 국민들의 90%는 실제 노예였거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갔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빼앗을 것도 침략할 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덕분에 국내의 산업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는 기반을 다져줬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당시의 조선은 가난했고 소수에 의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명은 서양과 일본에 비해 아주 많이 뒤처져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된 걸까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만 하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저 다음 중간고사 시험을 풀기 위해 외워야만 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배워야만 한다고 가르치곤 하죠. 그러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 시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주권이라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주권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있고 모든 국민들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의지대로 지을 수 있죠. 반대로 국민들이 언제든 고문받을 위협에 시달리거나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우리의 의지대로 지을 수 없다면 그건 주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이 빼앗긴 겁니다. 과거 독재정치 시절에도 국민들의 주권은 빼앗겼었는데 독재정권의 시기에 대해서 이들이 이뤄낸 업적에 빗대어 그들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했으며 국민들의 인권은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에게만 허용되었죠. 과거의 독재정권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고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목숨 바쳐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없는 독재체제는 결국 부정부패가 심해져 나라는 점차 병들어 갔을 것이고 만약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독재를 막지 못하였다면 오늘날의 북한과 같이 언제든 고문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제감정기는 침략이 아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것이고 당시 일제감정기 직전의 조선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어 빼앗을 것도 없고 침략할 것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으며 만약 일제감정기가 침략이었다면 어떻게 해방 이후 오늘날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었겠냐는 게 그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정보만 들었거나 이로 인해 관심을 끌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일본의 원조를 받으며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기 위해 램지오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육성하곤 합니다. 일본은 이 같은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후원하며 명문화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사실상 극소수의 친일파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조선시대 때와 똑같이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로 묶여 있었죠. 이 관계가 무엇이냐면 당시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지주들이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빌리는 대가로 1년 수확량의 적게는 50%, 많게는 80%에 달하는 소작료를 내야만 했죠. 이 같은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부패한 조선 왕조 시절부터 일제감정기 때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해방 이후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일제감정기 시절은 수많은 탄압과 학살이 존재했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저
일본의 뱃속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당시 일본의 침략이 우리에게 이로운 행위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과거 친일파가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조센징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유린하였고, 당시의 조센징은 돈을 빼앗겨도 되찾을 수가 없었으며 자신의 이름조차 우리의 글로 지울 수 없게끔 강제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었죠. 이게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제감정기 시절 총칼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죠.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모든 나라들은 해방 직후 권력욕에 눈먼 자들에 의해 혼란에 빠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끝내 민주화에 성공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시 국민들이 주권을 찾기 위해 맞서 싸우고 끊임없이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대통령도 좋은 정책을 펼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고 유지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힘썼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지켜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가 주권을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기억해야만 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며,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 민족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